인간의 마음이 생각하고 믿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하지만 이 말을 1000번도 더 들었다고 생각하기 전에 잠시 멈춰 서세요. 만약 당신이 여전히 정신적으로 약하다고 느끼는 유일한 이유가 스스로 약하다고 믿기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당신이 실패, 불운, 자신감 부족, 불안, 돈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이라고 이름 붙였던 모든 것이 당신이 너무나 자주 되풀이해서 이제는 당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이야기들의 모음일 뿐이라면 어떨까요? 터무니없게 들리겠죠, 압니다. 하지만 바로 그래서 효과가 있는 겁니다. 모든 진정한 변화는 당신 안에 무언가가 반발하며 나는 더 이상 같은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고 말할 때 시작됩니다. 집중력은 정신력의 첫 번째 전선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한 채 이 전투에서 패배하는 지점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으로부터 당신을 끊임없이 멀어지게 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 있나요? 우연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은 시간의 거의 절반 동안 현재와 전혀 관계없는 생각에 빠져 헤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당신은 약하고 우유부단하고 게으르다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당신이 조용한 적, 즉 분산과 싸우고 있는 것뿐이죠. 저와 함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 번 힘찬 에너지로 계획을 시작했지만 결과를 보기도 전에 포기했나요? 얼마나 여러 번 돈을 모으기로 결심했지만 약간의 스트레스만으로도 충동적으로 써버렸나요? 얼마나 여러 번 매일 무언가를 하겠다고 자신과 약속했지만 피로의 첫 징후에 포기했나요? 이것이 마치 보편적인 패턴처럼 거의 반복된다는 것을 알아차리시나요? 마치 당신의 마음속에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도록 훈련된 로봇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점은 이겁니다. 당신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한 번도 주의력을 훈련시킨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전체가 당신의 집중력을 차지하려고 다투고 있습니다. 알림, 광고, 압력, 비교, 두려움.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당신의 정신력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고갈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나폴론 힐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이야기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는 집중력을 되찾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벽하게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그가 앤드루 카네기의 성공의 비밀을 조사하라는 초대를 받았을 때 힐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도 명성도 안정감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평범한 삶을 사는 젊은 기자였고 책임져야 할 일, 지불해야 할 청구서,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안고 있었습니다. 카네기는 그를 바라보며 모든 것을 바꿀 말을 했습니다. 그는 힐이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진정으로 비범한 결과를 달성하는지 세상에 밝히는 데 20년을 바치기를 원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 앞에 서서 아무도 실제하는지조차 몰랐던 무언가를 연구하는데 20년이라는 온전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말을 듣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누구라도 물러섰을 겁니다. 누구라도 이건 나한테 너무 큰일이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단 하나의 임무에 집중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오직 하나에만요. 그리고 그것이 현대 성공 심리학의 모든 것을 형성했습니다. 어쩌면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이 이야기에는 강력한 세부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힐에게는 어떤 보장도 없었습니다. 계약도 보상 약속도 아무것도 없었죠. 그는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집중하는 것이 단순히 이치에 맞았기 때문에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빠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방향성, 명확성, 목적. 명확성이 부족하면 어떤 방해도 중요해 보입니다. 목적이 부족하면 어떤 감정도 당신을 흔듭니다. 집중력이 부족하면 어떤 어려움도 당신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정신적 나약함이 태어납니다. 실패 때문이 아니라 방향성 부족 때문이죠. 이제 당신이 다음 사흘 동안 집중할 단 한 가지를 선택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오직 한 가지를요. 소액의 돈을 저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10분 동안 운동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 장을 공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옷장 하나를 정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흘 동안입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중간에 목표를 바꾸지도 마세요. 당신은 힐이 젊은 시절부터 이해했던 한 가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음은 반복적으로 받는 명령에 반응한다는 것을요. 집중력을 더 많이 훈련할수록
당신은 강인함, 명확함, 그리고 숙달감을 더 많이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숙달감을 느낄 때 세상 전체가 더 단순해 보입니다. 한때 게으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에너지로 변합니다. 불안 같았던 것이 방향성으로 바뀝니다. 혼돈으로 보였던 것이 내면의 질서가 됩니다. 정신적 나약함은 강해지려고 노력할 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모든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멈추기로 결정할 때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마스 에디슨 같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비범한 업적을 달성했는지 깨달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특별히 재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집중했습니다. 에디슨은 연구실에 들어가 몇 시간이고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작업하곤 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온전히 그 작업에 몰두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희귀한 일입니다. 극히 드문 일이죠. 하지만 훈련 가능합니다. 그리고 훈련하면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내온 할 수 없어라고 속삭이던 내면의 목소리가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힘을 잃습니다. 방해 요소들이 줄어듭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을 감각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자신을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을요. 이것이 정신적으로 약한 상태를 멈추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서 훔치려 했던 것, 즉 당신의 집중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집중된 마음은 강력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마음은 사소한 방해 요소와 목표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방향성을 만들고 규율을 만들고 주변의 모든 것이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정체성은 모든 정신력에 보이지 않는 토대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용인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포기하며 심지어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지 결정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나약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한 번도 선택한 적 없는 정체성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 비판, 비교, 트라우마, 반복된 실패, 혹은 가족과 환경의 기대로 인해 그들에게 강요된 정체성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심오한 것을 일깨우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여러 번 나쁜 결정을 내렸습니까? 그 결정이 옳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그렇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맞는 유일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얼마나 여러 번 우스꽝스러워 보일까봐 무언가를 시도하는 것을 스스로 멈추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 번 나 같은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아 라는 이유로 기회를 거절했나요? 얼마나 여러 번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멀리 가고 싶었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고무줄이 당신의 행동을 붙잡아 두는 것처럼 당신 자신의 행동이 당신을 똑같은 패턴으로 되돌렸나요? 그것은 불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정체성은 당신이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에 대해 반복하는 것입니다. 과학이 이를 증명합니다. 행동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새로운 정체성을 강화하는 매일의 미세한 행동을 만들 때 뇌는 그 사람을 더 유능하고 더 훈련되고 더 안정적인 사람으로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동기부여가 아니라 신경 가소성입니다. 인생 변화가 아니라 정신 재프로그래밍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습니다. 그들이 행동을 조용히 정의하는 정체성을 바꾸지 않고 행동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알아차린다면 거대한 어려움을 초월했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실제적인 증거가 있기 전에 정체성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의 사고방식은 거의 규율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타이틀을 딴 후에 세계 챔피언처럼 행동하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그를 믿지 않고 그의 억양이 조롱거리였으며 그의 환경이 제한적이었던 수년 전부터 그는 챔피언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승리하기 전에 정체성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승리는 그의 정체성이 매일의 결정을 이끌었기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나폴론 힐의 실제 이야기에서 오는 감정적인 영향력에 비할 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작가가 되기 전, 개인 개발의 기준이 되기 전,
전설적인 인물들을 인터뷰하기 전, 힐은 버지니아 산골에서 극심한 빈곤 속에 살던 반항적이고 불안정하며 목적 없는 소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변 환경은 다른 모든 사람처럼 그의 운명이 탄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정체성은 풍경, 자원 부족, 가족의 한계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까지는요, 그의 새어머니가 가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힐에게서 다른 누구도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소년이 아니라 잠재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첫 번째 책, 꾸러미 첫 번째 필기구, 크게 생각하라는 첫 번째 격려를 준 사람이 바로 그녀였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인 말입니다. 그가 석탄을 캐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캐기 위해 태어났다고 말이죠.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 소년에게 다른 정체성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 하나의 씨앗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힐은 세상이 그에게 말했던 것 이상의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를 성공 심리학의 아버지로 변화시킬 길을 따르도록 이끌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심오한 것을 드러냅니다. 정체성 변화는 당신이 준비되었다고 느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낡은 꼬리표가 더 이상 맞지 않는다고 결정할 때 시작됩니다. 스스로를 바라보며 나는 내 존재의 축소된 버전으로 계속 살기를 거부한다고 말할 때 말이죠.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에 대한 두려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예측 가능한 길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갇혀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마음속 깊이 우리는 오래된 정체성, 즉 두려움, 한계, 그리고 고통스러운 경험 위에 세워진 정체성을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만약 내가 항상 들었던 것보다 더 많은 존재였다면? 하고 질문할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이 받아들이는 정체성이 당신이 느끼는 힘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심지어 소심하게라도 새로운 내면의 이야기를 되풀이하기 시작할 때 나는 규율 있는 사람이다. 나는 유능하다. 나는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무언가가 조정되기 시작합니다. 작은 행동들이 추진력을 얻습니다. 작은 도전들은 더 작게 느껴집니다. 한때 당신을 가로막았던 것이 이제는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자기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믿는 마음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정신적 나약함을 극복하는 비결은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바로 당신을 나약하게 만드는 정체성을 더 이상 고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을 빚어낸 환경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될 가능성을 받아들일 때 나약함은 사라집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당신의 두려움조차도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강한 정체성이 당신을 무적의 존재로 만들지는 못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단순한 꿈을 꾸는 사람과 진정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구분하는 단계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감정이 당신을 붙잡는다면 목표, 집중, 계획, 심지어 훈련조차도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바로 이 지점에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의지력이 부족해서 자신이 나약하다고 믿지만 사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적 충동을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충동들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지배합니다. 행동하기 전에 두려움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는지 생각해 보세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목소리가 떨리거나 마음이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어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중요한 대화를 피했는지 떠올려 보세요. 급여 인상을 요구하거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중요한 사람과 대화하려던 순간에 당신 안에 무언가가 당신을 마비시킨 적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러한 감정적 방해는 너무나 흔해서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40%가 넘는 잘못된 재정 결정이 불안, 분노, 행복감, 손실에 대한 두려움 또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충동적인 반응 때문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많은 사람이 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감정 문제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벌어도 여전히 가난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관계가 불필요하게 파국을 맞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엄청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경력을 망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규칙은 삶의 모든 측면에 절대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아이디어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매우 강력하고도 잘 알려진 예시가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 타이슨입니다. 그는 엄청난 재능, 비범한 신체적 힘, 속도, 기술을 가진 세계적으로 찬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충동적이고 통제불능이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쌓아 올린 것을 파괴하는 폭발적인 반응에 갇혀 있었습니다. 타이슨은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재산을 잃고 기회를 잃고 존경심을 잃고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정신력에 대한 무언가를 가르쳐 줍니다. 당신이 겉으로는 아무리 강하게 보일지라도 당신의 진정한 힘은 당신 내면의 것을 얼마나 잘 통제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나폴레옹 힐의 실제 이야기가 그토록 큰 울림을 줍니다. 많은 사람이 상상하는 것과는 달리 힐은 단순히 연구와 인터뷰, 성공으로만 가득 찬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제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당시의 비윤리적인 관행들을 조사하고 폭로하는 과정에서 힐은 박해를 받고 협박을 당했으며 심지어 가족과 함께 도피해야만 했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밤마다 공포 속에서 살며 끊임없는 긴장과 불확실성 속에서 자신이 안전한지 발각되지는 않을지 모른 채 발소리, 소음, 목소리를 듣고 모든 그림자 속에서 위험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포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쓴 모든 것을 지워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스스로 침묵하고 단순히 사라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힐은 그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감정적 통제를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두려움이 그를 대신해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글을 쓰고 계속 연구하고 계속 가르치고 계속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는 공황 상태로 반응하는 대신 목적을 가지고 대응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누군가를 정신적으로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감정과 행동을 분리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면 당신 안에 무언가가 변합니다. 삶은 끊임없이 내면의 불을 끄는 감정적인 전쟁터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무언가로 변모합니다. 즉,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하는 공간으로 말입니다. 감정은 적이 아니라 그저 너무 빠를 뿐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생각보다 먼저, 당신의 논리보다 먼저, 당신의 이성보다 먼저 나타납니다. 하지만 당신이 반응하는 대신 멈추고 숨쉬고 관찰하는 법을 배울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모든 두려움이 진실이 아니고 모든 불안이 위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모든 분노가 대응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충동이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느끼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에 이 거리를 만들 때 은밀하고 조용하고 거의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강력한 종류의 힘이 탄생합니다.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더 명료하게 대화하고 더 자신감 있게 협상하며 더 성숙하게 사랑하고 더 전략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종류의 힘 말입니다. 그것은 의식의 실오라기처럼 작게 시작하지만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힘으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들은 내면의 혼란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처럼 보이는 일들을 성취합니다. 그들은 동기부여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공황 상태에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나쁜 충동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숨쉬고 관찰하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감정은 방문객이지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타나지만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소리치지만 권위가 없습니다. 결정하는 것은 당신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침내 이것을 이해할 때 당신은 자신이 약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정신력은 두려움, 불안감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런 감정들이 존재하더라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당신이 자신의 감정에 인질이 되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의 이야기의 작가가 되는 바로 그 순간에 나타납니다. 정신력은 또한 고통을 연료로 전환하는 당신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스스로 감정적으로 나약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가장 소홀히 하는 기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진실은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고통을 느낍니다. 모든 사람이 거절, 실패, 수치심, 후회, 상실에 직면합니다. 차이점은 각 사람이 그것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라앉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무능력의 징후로 해석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방향의 징후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당신을 놀라게 할 질문이 있습니다. 고통이 그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증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중요한 무언가를 몇 번이나 포기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통계적인 사실입니다. 미국 심리학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약 65%의 사람들이 첫 번째, 큰 감정적 장애물 후에 개인적인 프로젝트나 중요한 목표를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초기 어려움이 올바른 길이 아니다는 증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해석이지 진실이 아닙니다. 고통은 단지 징후일 뿐입니다. 그리고 징후가 운명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힘으로 바꾼 매우 강력한 예시가 있습니다. 바로 헨리 포드입니다. 포드 자동차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그는 2번이나 파산했고 투자자들에게 비웃음을 당했으며 보통 사람도 자동차를 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반복된 실패의 고통은 누구라도 무너뜨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드는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모든 실패를 새로운 시도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는 그를 해결책에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힐은 포드를 면밀히 연구하며 그의 가장 큰 재능은 혁신이 아니라 좌절을 끈기로 전환하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제와 깊이 연결되는 나폴론 힐의 실제 이야기만큼 비할 바 없는 예시는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그가 계속 나아가기 위해 얼마나 고통을 힘으로 바꾸어야 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수년간 그의 위대한 인생 프로젝트인 성공의 법칙 원고를 작업한 후 거의 20년 동안 축적된 인터뷰, 연구, 메모, 발견을 담고 있던 그 원고가 화제로 소실되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그가 20년을 바쳐 쌓아 올린 작품이 몇 분 만에 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모든 기록, 모든 세부 사항, 그의 삶의 한 장 전체가 연기로 사라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포기하라는 징조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고통을 운명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힐은 완전히 다른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까지 그의 철학을 정의하는 강력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파괴된 현장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번 해냈다면 지금은 더 잘할 수 있어.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다시 썼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말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분노가 아니라 명료함을 가지고, 그리고 개인 발전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작품 중 하나가 된 것은 바로 이렇게 다시 쓰인 버전이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감정적인 화제를 몇 번이나 겪었습니까? 당신이 쌓아 올리던 것을 지워버린 무언가, 꿈, 관계, 계획, 기회. 그리고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만약 그것이 단지 시작이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 고통이 당신을 훨씬 더 성숙하고 강한 당신의 모습으로 밀어붙이고 있었던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아마도 이제 깨달았을 것입니다.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은 고통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을 해석하는 당신의 방식입니다. 거절은 당신을 파괴할 수도 있고 방향을 전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는 당신에게 수치심을 줄 수도 있고 가르침을 줄 수도 있습니다. 상실은 당신을 마비시킬 수도 있고 해방시킬 수도 있습니다. 고통은 당신이 의미를 부여하기 전까지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고통을 연료라고 결정할 때 그것은 적이 되는 것을 멈추고 지렛대가 됩니다. 당신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라고 생각하는 대신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려는 걸까?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변화는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느끼기 위한 간단하고 직접적이며 변화를 가져오는 연습이 있습니다. 앞으로 3일 동안
불편한 일이 생길 때마다 비판, 좌절, 어려움, 예상치 못한 사건,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고 숨을 쉬고 이것이 나를 어떻게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물론 당신의 마음은 저항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힘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약한 것과 정신적으로 강한 것의 차이는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숙달하고 나면 그 어떤 것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게 될 겁니다. 심지어 최악의 순간들조차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시작할 테니까요. 한때 당신을 무너뜨렸던 것이 이제는 당신을 일으켜 세우고, 한때 당신의 발목을 잡았던 것이 이제는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정신력은 바로 이 지점에서 탄생합니다. 고통에서 도망치는 대신 그것을 힘으로 바꾸겠다고 결심하는 순간에요. 정신력은 특별한 재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집중력과 정체성, 감정, 심지어 삶이 던지는 고통까지도 통제하는 능력에서 발현됩니다. 모든 도전이 나아갈 방향으로, 모든 두려움이 명료함으로, 그리고 모든 넘어짐이 성장으로 변모할 수 있음을 깨달을 때 당신 안의 무언가는 영원히 달라집니다. 나약함은 더 이상 운명이 아니라 단지 시작점에 불과해집니다. 이 내용이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지금 화면에 나타날 다음 영상이 당신을 더욱더 깊은 곳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지혜로운 진화에 있어 다음 단계이며 지금보다 1%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그 조용한 다짐에 당신을 더 가까이 데려갈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자신에게 투자하며 이 여정을 저와 함께 걸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